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 정병리입니다. 오늘은 설날인데요. PCM 수업이 있었어요. PCM 수업에서 오늘 안티프레질, 나심탈레브의 책 가지고 나눔을 하였는데요. 이 수업이 끝나고 사실 영상을 찍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저 스스로 타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PCM 수업에서 안티프레즈를 나누었는데, 실은 오늘 쉬어도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런 PCM 커뮤니티는 그대로 우리에게 나눔을 하여 줬는데, 나는 이 나눔을 듣고, 여기에 저도 영상에 남기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미루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또한 저는 받으면서 저하고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 같아서 그냥 저의 느낌대로 오늘 내용을 부동산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정말 더욱더 건강 챙기시고 2026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동산이 단순할까요? 부동산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금리 하나로 설명하지 않고 정책 하나로 움직이지 않아요. 인구, 자금, 심리, 그리고 사람의 공포와 욕심까지 전부 엉켜있는 복잡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묻잖아요. 여기 사면 얼마 올라요? 우리 일산은 언제 오를까요? 일산 팔고 서울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산은 폭망했어요. 서울로 가야 돼요. 투자를 잘못했어요. 지금 일산은 바닥일까요? 모두 이렇게 묻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계산기 두드리면서 예측하면서 열심히 설명했었어요. 제가 시장을 이해한다고 착각했던 거죠. 부동산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면서 잘 나갈 때도 있었고 지하 100층까지 가본 적도 있었어요. 정말 모든 게 흔들리고 다 무너지고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때는 금리를 탓했고 정책 탓했고 시장 탓했고 세상 탓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못나서 무너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구조가 오목했기 때문이었어요. 프레질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 프레질은 작은 충격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큰 충격 한 번에 모두 무너지는 구조죠. 부동산은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무너지면 회복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 안티프레질 구조가 아니면 절대 오래 버틸 수 없는 게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이걸 저는 이제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으니까 안티프레질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많은 변동성을 겪으면서 그거를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프레질한 삶이 아니고 안티프레질한 이제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늘 예측하려 했고 늘 선형적으로 살고 싶어 했고 늘 계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 예측대로 되지가 않고 비선형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또 저는 또 예측하고 또 두들고 또 확신하고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이랬던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그 변동성에 늘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안티프레질한 게 아니고 프레질한 삶에서 계속해서 예측하고 선형적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또 비선형으로 가고 비선형을 모르니까 또 예측하고 늘 계산했던 거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야 이거를 알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그동안에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를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이 힘든 삶은 똑같습니다. 늘 예측하려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늘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계속 이 커뮤니티에 있으면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규모가 자꾸 커지려고 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요즘 손님들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일산 2억 투자해서 1억 오르면 뭐 해요? 서울 5억 투자해서 10억 올라야지. 지금 저는 일산에 2억 투자했는데 한때 10년 가지고 있었는데 2억 오르고 1억 올랐어요. 하지만 서울에 그걸 투자했다면 더 플러스해서 투자했다면 훨씬 더 몇 배가 올랐을 건데 이러면서 더 보태고 더 확장하고 더 레버리지를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끌에서 서울역 가기도 하고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모두 그렇습니다. 특히 주식은 우리가 처음에 작은 금액으로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20%, 30% 배가 되면 이걸 1억 투자했으면 뭐 2천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5억 투자했으면 10억이 됐을 건데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 안티프레질의 저자 탈레브가 이렇게 말해요. 규모는 효율을 주지만 동시에 취약성을 키운다. 저는 이 문장이 요즘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제 과거가 그 문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규모 경제가 아니고 장인 경제로 가려고 해요. 특히 제가 제일 잘하는 지역, 고양시, 일산 깊게 가보려고 합니다. 남의 데이터가 아니라 제 경험에서 나온 데이터로 말하려고 해요. 많이 아는 척 하려 하지 않고 단단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에서 가장 크게 남는 문장이 있는데요. 예측 가능한 손실은 계산하라. 이익은 예측하려 하지 마라. 취득세, 이자, 보유비용 이건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얼마 오른다. 여기는 무조건 오른다. 재개발, 재건축 서울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으려고 해요. 이 물건은 충격에 버틸 수 있는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파산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나는 감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가? 몇 년 동안의 현금 흐름은 가능한가?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더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24시간 일을 했고 제가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데 늘 불안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경이 늘 예민해 있었고 이 불안에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는 걸 힘들어 했던 거죠. 왜냐하면 비교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남의 시선에 더 많이 흔들리고 남의 평가에 맞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닌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하지만 이 PCM을 하면서 저를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부동산 또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동산은 숫자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과의 상관관계였어요. 불안하면 고점에 사고, 공포면 바닥에 판다는 겁니다. 내 감정을 모르고는 절대 안티프레질에게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도 아셨으면 해요. 우리가 고점에 사게 되고 떨어지면 공포에 팔게 된다는 게 프레질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설날이에요.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영상의 앞에서 이렇게 이 말도 떠듬떠듬 하면서 하는 이유는 앞으로는 제가 충격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충격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특히 부동산은 복잡계라는 것을 더욱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측이 아니고 부동산은 구조입니다.
규모가 아니고 장인이라는 겁니다. 이익 계산이 아니고 송시를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걸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영상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부동산을 하면서 이 안티프레질한 부동산을 제 언어로 단단하게 나누고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의 구조도 이 안티프레질한 구조로 계속해서 두들기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걸 제가 전달할 수 있는지 제가 줄 수 있는지 이런 구조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특히 고양시 일산 오늘 더욱더 단단하게 저의 더 안티프레질한 구조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